예, 5월 25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주말 방송은 제가 시장을 정리를 하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졌어요. 이게 지금 말이 자꾸 많아져서 제 고민이 좀 많은데 또 최대한 콤팩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자, 제 특징은 그렇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보통 시장이라든지 매크로 분석을 되게 많이 하시는 뎁스 있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스트. 그런 분들은 정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그 매크로는 간단하게 봅니다. 그렇게 깊게 볼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 시장의 흐름을 잡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뉘앙스입니다. 얕아요. 뉘앙스만 딱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잘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뭘 살래? 언제 사고 팔래? 기다리는 거야? 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종목과 차트 수급 분석, 특히 수급 분석을 좀 더 많이 해드립니다. 결국은 수급이잖아요. 사야지 오르고 팔아야지 빠집니다. 근데 그 수급이 개인이 대중이 아니라 빅수급인 거죠. 그런 면에 제가 좀 특화되어 있다고 봐주시고, 자, 오늘도 한번 얘기를, 결국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글로벌적 얘기이고요. 그 중에서 빅수급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돈 공부입니다. 그게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차트로 뭐 사고 팔고 오늘 뭐 살래 팔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기를 해도 직장인들 하실 수 있게 스윙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과 기술도 큰 흐름 아우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은 제가 바벨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주식 종목도 단기와 중장기가 있듯이 제가 밸류를 보고 기본적 분석도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하는 거예요. 되게 바쁘겠죠. 진짜 바쁩니다. 진짜 많이 하고 제가 하루에 한 열 몇 시간씩 보는 것 같은데, 꾸준히 같이 수익을 누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젤리 채널이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거를 제가 한번 따로 찍으려고 그래요. 예전에 부동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정말 크고 항공모함이고 어느 나라보다 그 나라의 경제의 바디죠. 가장 큰 부분이니까. 미국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은 부동산은 되게 느릿느릿 도는 데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정시 사이클을 만들어서 자산의 순환과 경기 부양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지금 그 외 유럽이든 중국이든 정시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시 국장, 미장 이러면서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과 미국 정시의 장단점,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정시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욕을 할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잘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 정시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둘 다 합니다. 둘 다 좋은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상, 자,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다. 나쁜 건 아니에요. 11월 대선을 제가 초점 많이 맞춰드리는데, AI 버블을 더 키울 수 있다.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쏠린다 뭐다 하지만 AI 버블 쪽으로 키우기 때문에 버블 편성해야 된다. 그 중에서는 결국 주도주로 사는 게 핵심이다. 자, 그 약한 우리나라 빌빌 한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되게 교란이 많죠. 외국인 교란, 단타, 뭐 개인들 많이 빠져나가셨고, 하지만 작년까지 했던 대장주, 주도주 아직 이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꼭 다시 또 나오리라 봅니다. 우리 종목 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공매도나 뭐 금투세 같은 거 있죠. 한 이번 주 언급해 드렸던 거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빅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주인분들, 그 다음에 금주에 우리 종목 매매하는 거 있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결국은 제가 조만간에 유료로 합니다. 제가 종목 얘기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2년간 무료로 풀었는데, 이제는 제 채널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소수 정예로 가는 차원에서 유료화는 곧 할 거라 말씀드릴게요. 제가 AI 빅뱅 반도체를 투자하면서 점점 이제 스토리, 작년 말 올해 초, 올해는 꼭 반도체를 투자하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봐주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를 아실 거라 보고요. 요번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너무 좋게 나왔어요. 기대치도 높았는데 그걸 더 뛰어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혹시나 저점을 지지선을 980불 그어놨잖아요. 980불 그어놨는데 어제 더 올랐어요. 어제 미국장이 괜찮았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 내려봤는데 엔비디아 주도주가 또 2% 3% 올라가면서 1060불.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단타 치더라도 추세만 보고 이 사이도 잘 견뎠잖아요. 그리고 500불 사신 것들은 계속 커져가시면 됩니다. 주도주니까요. 자, 미국장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장 비교하면서 어제 거를 살짝 브리핑해드리면, 데이터가 저번에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PMI 지수가 미국 강하네, 금리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지표가 울퉁불퉁하다 그랬어요.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약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4월달에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달에 좋아지는 과정에 나스닥이 어제 긴 음봉 맞으면서 조정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제는 또 살짝 올랐어요. 근데 기술적 차트 공부 한번 아시겠지만 이런 긴 음봉이나 양봉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추세가 바뀌진 않습니다. 어제 반등 줬다 해서 신고가 다시 가겠네가 아니라 등락을 좀 더 봐야 되고, 여전히 조정에 21선 사이의 조정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대신에 월요일 날 미국 쉽니다. 월요일 날 쉬는데도 이렇게 땡겨놓은 거는 괜찮은 거죠. 항상 빅머니들은 좀 쉬는 시간 변동이 길면 현금화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양봉을 내면서 땡겼다는 거는 자신감, 주도주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이거를 그렇죠. 일단 미국 말씀드리고 한국 비교 말씀드릴게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항상 그랬고 4년마다 콘트적 확률적으로 항상 나왔던 부분은 미국 대선 되는 한 해에서 미국 정시가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자, 미국 정시를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거를 제가 연준과 옐런과 바이든 얘기 드리면서 쉴드도 치고 미국 경기 강하다는 얘기 드리면서 정시를 계속 마사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까지 어쨌든 등락이 있지만 상방이라 보는 게 우리 올해 남은 거에 가장 큰 시황이고요. 자, 미국이 괜찮아, 우리나라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네.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IB에서 자, 미국 금리는 언제 할래 하면, 자, 보면 september 9월 아시죠? 9월 뭐 디셈버도 있겠는데 거의 9월로 서서히 맞춰집니다. 자, 거의 맞춰지요. 그리고 가끔 보여드리면 이제 페드 와치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 이런 거 보면 6월달은 당연히 동결이에요. 그냥 99% 100%고 6월달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FOMC 거쳐가는 과정에 6월달에는 그 변동이 없다 보시는 거고, 7월달에는 금리 동결이 90%에 88%. 7월도 금리 동결이야. 요새 그 지표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하확률이 10%쯤. 7월도 거의 동결하겠네. 자, 9월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금리와 인하확률이 비슷해집니다. 인하를 45%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이 금리나 맞춰가는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금리나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금리나 늦게 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금리는 안 해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경기 연착륙되고 정시 좋아.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얼마나 안 좋길래 금리 인하해 하면서 시장이 미리, 정시가 미리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뭐 시장을 따라가는 차원이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번 조정받겠지. 근데 요번에 4월달 조정받고 9월달 금리 인하면 8월달에 빠져야 되는데 9, 10 두 달밖에 못 올리거든. 보통 말씀드렸지만 대선 전에 한 3개월 정도는 장세를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머랠리도 5월, 6월 얘기하고 있고 7월, 8월, 9월 금리나 이게 왔다 갔다 잘 안 맞는 거야. 제가 항상 추세 말씀드릴 때 월로 보잖아요. 월로, 그죠? 자, 월로 볼 때 추세를 보면 올라가는 좋았던 시세, 이때는 버블이 많이 심했지만 월로 좋았을 때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조금 쉬고 오르고 조금 쉬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미국은 쉽게 잘 안 빠져요. 이래서 강한 거죠.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차트 다 보시죠. 이제는요. 차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알 수가 있어요.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죠. 보통 계단식 상승, 오르고 옆으로, 오르고 옆으로, 이게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때 뭐 그리스위기라든지 이때 2015년 중국이라든지 이런 게 터지면 한번 이제 훅 빠지는 거예요. 펴시는 거예요. 확 빠지는 거죠. 2018년 트럼프 때렸을 때죠. 코로나 때렸을 때죠. 이래 되면 옆이 아니라 밑으로 빠져요. 이 강한 미국도 밑으로 빠질 때는 당연히 현금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지금 가는 과정에서
작년 9월 10월에 금리 발작 나고 이스라엘 중동 처음 터졌을 때 확 빠졌죠. 예, 그때 조정받고 작년에 산타랠리가 5개월 내내 왔습니다. 산타랠리가 올해 봄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4월달 조정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신고가 또 나네. 추세가 또 좋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11월 상반까지 이제 6, 7, 8, 9, 10일 한 5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등락을 맞춰야 돼요. 맞춘다기보다는 따라가야 되는데 별로 조정을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많이 빠질수록 더 올라가요. 미국은 살짝 빠졌으니까 올라가고 등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써머랠리고 하지만 이 제가 등락되는 월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왔다 갔다 해도 주도주에 머무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도주만 들고 계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월별 시나리오 보고 있는 과정 시장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자, 지금 매크로가 안정화된단 말은 뭐냐? 지금 중동 이슈, 물가, 유가, 그 미국의 소비 고용이 안정화되면 물가도 안정화되죠. 요번에 CPI가 3.5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왔지 않습니까? 5월달에. 그리고 31일 날 PC도 그때 얘기했던 주택이라든지 고용이나 소비가 우리나라 미국의 정부에서 만질 정도로 쉴드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되면 물가도 연착륙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크로가 그렇게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를 보는 거죠. 차서 봐야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미국 경기 따라가기 때문에 이때 많이 올랐던 작년 9월 10월 아까 봐도 확 빠졌을 때 금리 5% 쳤잖아요. 그 떨어지면서 랠리를 이끌었는데 올랐다 빠져도 이 고점 못 돌파해.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미국 경기나 금리가 서서히 빠진다는 거예요. 그 빠지는데 작년 같은 케이스는 야 빨리 제로금리 내려줘.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이제 스마트해지고 아는 거죠. 빠지더라도 전 세계 미국, 중국 패권 문제 때문에 이 공급망이 교란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져도 저금리가 안 가요. 그냥 4% 빠져야 5%, 4%대 움직이는 거예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시나 투자가 계속 차별화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패시브 전략인데 11월까지도 보고 내년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금리가 빠진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매크로가 안정화되고 지금 추세를 보겠지만 11월 달까지는 확 빠지는 게 아니에요. 4%만 가도 얼마나 좋아. 제가 말씀드려서 4.5%만 안 가도 좋아요. 어제도 4.5% 근처 가다 빠지면서 정시 오른 거예요. 4.4대 다시 왔잖아요. 어제 4.5였는데 이런 거 갖고 노는 겁니다. 이제 금리 원래 그러는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 연착륙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는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계속 정시를 만져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비미국으로, 자, 미국 경기가 연착륙되니까 돈이 살살 빠져서 딴 데 할 거 없니? 유럽 가고, 그다음 중국도 살살 가고,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그것도 온다고 봅니다. 대만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주도주로, 차별화도 연착륙이기 때문에 주도주로, 나머지 애들은 전 세계 가장 1등 섹터로 그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전략인 거죠. 요거는 한번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장을 그렇게 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서로 이제 지피지기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보시면 저 나스닥이 저 항상 가끔 보여드렸죠. 요때 이제 빠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죠. 서프라임 때, 그때 그리스 위기,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그 중국 트럼프 때렸을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한번 쪽쪽 빠질 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글로벌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다 같이 떨어지는데, 자, 구해 보시면 올랐다 옆으로 기고 올랐다 옆으로 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많이 오르고 빠지는데 빠지는 조정이 안 깊어요. 계단식 옆으로 횡보합니다. 횡보되는 조정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급박한 상황 빼고 올랐다 횡보, 올랐다 횡보, 쉽게 말하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2018년 이후에 16배 오른 겁니다. 1000포인트가 16,000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은 중량 투하 가능합니다. 중량 투하 가능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량 투하 맞다 보는 거죠. 11월 뭐 단기 보겠지만, 자, 반면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그래 코스피가 조금 나으니까, 자, 코스피는 봅시다. 자, 코스피는 2008년이에요. 그때 900포인트 갔거든요. 올랐다 빠졌다, 횡보 찍찍찍찍,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짧게 더 볼까요? 이 올랐다 빠졌다는 게 올랐다 빠졌다, 미친 듯이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계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단 가겠습니까? 그냥 올랐다 폭락, 올랐다 폭락. 저는 웃고 있는데 그 당시는 비극이라니까요. 지금 멀리 떨어져서 희곡으로 보지만 왜 그럴까요 이게? 자, 이게 왜 그러냐? 2099년, 97년에 외환위기 터지고 외국인한테 전면지역 개방한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나라 은행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때는 연기금 기관들이 좀 받치고 했었어. 근데 그게 1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2015년에 나가래 됐어요. 자, 그리고 2015년부터 개인들이 템베거 만들고 야 가자 바이오 10배 만들고 했던 게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상대가 개인이 될까요? 안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뭐 템베거 수배가 하는 것들이 제가 투자할 때는 한국 정신만의 큰 특징입니다. 제가 그걸 찾잖아요. 자, 2차 전지나 우리 중간에 했던 거 금량 같은 거 뭐 10배씩 수배씩 오르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맞죠?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 근거는 단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등락을 만들면서 개인을 겁주고 왜? 우리나라가 유동성도 크고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많이 하기 때문에 거래가 엄청나게 편해요. 전체 시총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 많이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맛집 트리로 어쨌든 털어먹는 외국인이 절대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큰 그림이죠. 빅피처죠. 자, 그래서 제가 2022년에 남들 그렇게 힘들다 할 때 작년에 2022년 하반기 때 빠졌다. 2년 만에 돌아왔다. 2차전지 사자에서 했을 때고 자기 상반기 2차전지 많이 먹었죠. 외국인이 샀다가 적당히 팔고 나오고 개인들 슈팅 치고 빠졌고 또 작년 하반기 말부터 반도체, 이 반도체 빅피처는 이미 2년부터 그렸어요. 2020 말부터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못 벌어요. 이런 장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 왜? 이 등락심에서 개인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난리지만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변동성은 선물옵션 다 먹어요. 선물옵션은 외국인이 99% 승률이라니까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해진 개인분들이 다 떠나요. 예, 올해 떠났습니다. 작년도 떠났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2차전지 갖고 우리 반도체 간다 하지만 주위 물어보세요. 시장도 그렇고 가는 게 20%면 안 가는 게 80%예요. 또 등락만 엄청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장투로 가자. 작년에 이제 반도체 AI 좋았으니까 이때 간 분들이 100조, 지금 체크하니까 150조입니다. 150조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체가 400조입니다. 400조에 80% 90% 안 되게 개인이 들고 있거든요. 300조 이상. 근데 그거 20년 30년 동안 만든 거거든요. 한 1년 만에 해외 투자, 특히 서학개미 미국 쪽으로 150조 갔어요. 150조. 자, 그러니까 지금 환율 영향받고 우리나라 지금 할 거 없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해서 안 좋게 보시지 마세요. 결국 이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런 스타일이 절대 바뀌진 않습니다. 자, 밸류업 때문에 살짝 교란됐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나라 정시의 장점 뭐라 했죠? 단기간에 수배 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빅수급 템베거들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정시의 장점입니다. 이거 장점 맞아요. 투자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찾을 거고 지금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만들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시가 꾸준하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중량도 맞지만 우리나라 정시에 수십 년간 단타치고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미국 정시 가면 또 단타쳐요. 물론 잘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밈 주식 같은 거 하고 그냥이 아니라 2배, 3배짜리 우리나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은 중장투 그냥 꾸준히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엔비디아 등 들고 하시는 거라고.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뭐죠?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샀다 팔았다 해야 돼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장점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엔비디아 잘 들고 있고 한국 증시에서 주도주 갖고 있으면서 가끔 개별주 매매하는 것처럼 이 다른 정시의 특장점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미국 정시, 한국 정시의 장단점. 미국은 성장 어닝을 보고 아까 보셨지만 오를 때 많이 가고 빠질 때 계단식으로 덜 빠져요. 쭉 갈 수 있는 FM 정시입니다. 중장투 하셔야 돼요.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다. 자, 한국은 뭐죠? 샀다 팔았다 하셔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빅수급 외국인 그래 만들고 거기에 적응된 우리나라 자체 빅수급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템베가 확 올렸다 확 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해드리는 수급 모멘텀 정시입니다. 단기와 중기만 해요. 장기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올해 초까지 말까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만 합니다 저는 반도체. 자, 근데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
근데 같은 건 뭘까요? 주도주를 공략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주도주가 뭐죠? 많이 오르고 덜 빠지는 거예요. 많이 오르고 덜 빠지는 거. 근데 아까 사이클 보여드렸죠. 미국도 올라갈 때고 조정받을 때 있는데 오를 때는 다 갑니다. 다 가는 걸 잘 잡고 막 가는 걸 잘 잡는 거 사람들도 해요. 근데 빠질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유튜브에 진짜 고수들 가끔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10년, 20년 비기를 공개한다. 덜 빠지는 거 사세요. 자, 덜 빠지는 거. 이거 어떤 거냐면 조정을 받아요. 미국 장이, 우리나라 장이 4월달, 작년 9월, 10월처럼 그럼 그때 덜 빠지는 거 찾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장 빠질 때 손해 덜 보고 오를 때 수익 많이 보는 게 투자인데 그 과정인데 장이 조정받았다 해서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뭘 하느냐. 자, 뭐가 덜 빠지고 뭐가 수급이 들어오고 받치고 얘들 빠지는 걸 막고 있느냐, 잘 받치느냐, 오르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분들도 떴죠. 빠지면 싸니까 더 살 수 있네. 빠지는 거 사요. 이게 사실 개인과 빅수급의 차이입니다. 지금 덜 빠지는 걸 사야 돼. 덜 빠지는 거. 4월달 조정받았을 때 잘 버티고 덜 빠지는 게 그게 올라갈 때 다음 타임에 더 올라가요.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 횡보했잖아요. 900불에서 750불. 치고 올라가죠. 신고가 나죠. 자, 그러면서 주도주들은 신고가 내고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치고 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 그 다음에 가끔 했던 뭐 금양, 그 다음에 로봇 했던 그런 종목,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두산 로봇,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알테오지나 한미반도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미국 증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장투 가능한 거고.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단타를 치고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목들, 미국 증시 이런 종목들 주도주는 똑같아요. 예, 등락의 그 정도는 있겠죠. 우리나라 좀 더 등락이 심한 건 있지만 이 주도주는 더 오르고 덜 빠진다. 이 덜 빠지는 게 특히 더 중요하다. 이거 꼭 그림으로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얘기해도 제가 그 방송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공부 시리즈 고민하다가 유튜브 들어가면 커뮤니티에 제가 한 몇십 개씩 넣어놨어요. 따로 보시라고. 사실 이걸 공짜로 풀기 진짜 아까운 건데 가끔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했네 했을 때가 있어. 나름대로 좀 비긴데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 주도주가 올라가고 덜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잡아. 근데 거기서 또 실수하는 건 뭐냐, 올라갔을 때 빅수급들이 빠질 때 같이 빠져야 돼요. 예, 빠질 때 같이 빠져야 되는데 막 올라가는 것만 하다가 또 파는 걸 잘 못하시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주도주 잡는 것도 중요하고 공략도 중요한데 파는 게 정말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사는 거는 뭐 기술이면 파는 건 예술인데 그때 빅수급들이 빠지는 흐름들이 제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좀 방송을 찍어놨더라고 대충. 근데 그것도 한 반 정도 찍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공부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국 증시에서 욕할 거 없어요. 좋은 건 뽑아 먹으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고 주도주는 공통이다. 더 오르고 덜 빠지는 주식, 특히 덜 빠지는 주식을 항상 잘 공략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오늘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다 했잖아요. 근데 최대한 컴팩트하게 한 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주식과 부동산.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어요. 이제 부동산 이제 3년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진다 보는데 왜? 아까 말했던 2020년에 전 세계 버블이 특히 부동산으로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차별화돼 좋은 데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큰늘은 부동산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자, 미국은 정시가 70%지만 보통 나라들은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는 70%잖아요. 부동산 70%인데 최소한 50%다 넘습니다. 그게 지금 집 사서 집값 오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게 박살나서 버블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 그 외 정시를 금리를 내리고 하면서 중국도 하면서 정시 사이클을 집중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작은 사이클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 부동산으로도 그 돈이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을 살린다기보다는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금융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하지만 부동산 올리면 또 버블이야. 이게 움직이면 진짜 버블 또 커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눌러놓는 거고 살려주는 거고 정시로 자꾸 사이클, 미국도 버블, 우리나라도 우리 버블은 안 되겠지만 AI 주도적으로 이쪽 사이클에 집중하시는 시기입니다. 각국이 정시 부양책 내는 이유라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갈게요. 결국은 또 차별화된, 미국과 우리나라 성격은 다르지만 차별화된 주도주로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미국은 세계 1등 주식,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내년도 내리더라도 예전처럼 저금리 안 갑니다. 고금리 중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계속 차별화되죠. 되는 것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되는 것만 되니까 투자할 때 그렇게 좀 좁게 보시고. 자, 다우가 조금 이제 종목이 30개다 보니까 왔다 갔다 심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좀 다르긴 한데 S&P 500, 다우, 나스닥이 정통적으로 잘 가고 있고, 하여튼 러셀리처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러셀리처를 여기 있네. 이게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잘 가죠. 오르고 잘 빠지고 오르고. 이게 미국 나스닥입니다. 선물인데 잘 가고 있죠. 주봉이고. 근데 얘들 잘 가는 대신에 미국에도 중소형주 있을 거 아니에요. 중소형주. 근데 중소형주는 이게 2022년이에요. 빠져서 2023년, 24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꼭 우리나라 장 보는 것 같죠. 우리나라 장 보는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중소형 나라인 거고, 미국에서는 넷셀이천이 중소형 준 겁니다. 그 중소형주들은 금리 때문에 힘든 기업 진짜 많아요. 우리는 주식만 보고 있지만 주위의 민생, 그다음 기업들, 이 금리 때문에 특히 레버리 썼던 쪽에서 금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허덕이세요. 진짜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힘든 작은 것들 쪽으로 못 가는 게, 투자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차별하시라는 얘기고, 그게 내년도 좋아질 거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큰 흐름상.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 빅뱅 만드는 가운데서 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5월달에 확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쪽도 B2B도 좋지만 반도체 좋지만 8월달 실적 그렇죠. 8월달에 또 실적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5월달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3개월 뒤엔 8월달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좋게 단계 끊어보니까 좋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AI 속에서도 섹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6월달에 보는 그 AI 애플의 WWDC 개발자 회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AI PC, AI 폰,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만들었던 코파일럿, 이게 AI 폰 있죠. 사람들이 야 이제 AI 되네 하면서 신기해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구독하고 사야 됩니다. 그렇게 AI 폰을 많이 키우고 사람들이 AI 관심을 갖게 또 만들 거예요. 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과 다른 게 뭐라 했죠? 인터넷 그때는 다 공짜였단 말이야. 인터넷을 유료화시키다가 유료화시키려는 애들이 다 망했어요. 그때는. 지금 뭐죠? AI폰 된다 그러면 돈 주고 산다니까요. 구독도 하고 캡처든 그래픽 같은 그 어플들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게 근본적인 차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도 안정적인 겁니다. S&P 밸류가 20배밖에 안 돼요.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변화를 AI를 계속 키울 수 있는 흐름 본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미국은 또 주도주, 비미국은 세계 1등만 투자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제가 AI 버블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자, 비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도 포함이에요. 자, 유로존과 영국과 캐나다, 딴 나라 지금 뭐 이머징 몇 개 하는데 이제 별로 의미 없고, 이 유로존과 영국과 캐나다가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해야 하는 거지만 정시도 미리 했다 해서 올랐다가 출렁거릴 수 있지만 6월 인하 모두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한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뭐라 했죠? 제가 바이오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이오 중에 또 빅팜들이 있으니까 딴 것들 말고 금리가 물론 확 빠지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는 거에 대한 그게 모멘텀이 돼요. 그때 금리 인하 수혜주를 가장 큰 게 바이오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9월에 미국 금리 인하하고 6월에 그 외국들 금리 인하하면 언제 할까 고민하겠지만 고민하는 자체가 한국의 주식에는 좋은 거예요. 수급 모멘텀 우리나라 정시 AI 반도체와 바이오를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수급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특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는 주도주 말고도 자, AI 전력도 괜찮아. 남들 먹게 잘 놔두시는 것도 있고 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타를 안 치고 저만의 개별주로 드리는 거고요. 자, 중국의 소비 회복이 된다. 우리나라 옆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22일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중국에서 지금 한알령 풀어준대. 이런 것도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한알령 언제 생겼냐? 사드 때문에 2015년에 생겼습니다. 저도 그때 2015년에 연애하는 분, 그 연예에 계시는 분하고 유명한 분 중국에 수출한다는 걸 투자했던 적이 있어요. 망했죠. 2015년에 사드 때문에 갑자기 중국이 다 얘들이 몇백억 계약해놓고 돈을 안 줬어요. 야, 중국 진짜 골 때리죠.
말 죄송한데 하여튼 그때 사드 때문에 한알령이 이미 8년째 9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맨날 풀어준다 한다 풀어준다 맨날 그랬죠. 시진핑 우리나라 들어온다 만다 뭐 그런 양도 있지만 저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시진핑 더 독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체적인 내수를 키우는 거지 다른 나라의 어떤 그걸 그렇게 키워준다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좋은 거죠.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 기준 잡아가면서 개별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 아까처럼 등락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밸류 때문에 또 뭐 이쪽으로 사고 특히 외국인들 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 정말 많이 샀는데 한번 이거 보여드리면 되나? 자, 우리나라를 자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외국 얼마 샀죠? 21조 530억 샀어요. 21조. 그 21조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매년을 그 수급 분석해서 트위터 가끔 올리거든요. 2000년부터 올렸는데 올해가 1년이 안 갔습니다. 반년도 안 지났어요. 반년도 안 됐는데 21조 산 적이 역대로 없습니다. 역대로 없어요. 제가 2022년 하반기 때 바닥 쳤을 때 2년 만에 외국인 돌아온다 했을 때 그때도 10몇 조 샀어요. 한 6개월 동안. 올해 5월 달까지 물론 지금 삼성전자 콜테스트 때문에 몇천억 판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은 이미 작년에도 11조 2022년 하반기부터 10몇 조 40조 50조로 2년 동안 사고 있어요. 사고 있다니까.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빅수급들은 시한이 걸리지 수익 보고 팔아요. 그걸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들어오고 슈팅을 하고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그 수급 분석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제가 뭐 7만 7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손해보고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올해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수급 봤을 때 걱정할 게 별로 없다.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 산 거를 봤어. 올해부터 올해 그 5개월 동안 전자랑 현대차랑 하이닉스를 7조 3조 2조 샀어요. 물론 전자는 20몇 조 샀습니다. 1년 반 동안. 그걸 좀 파는 척 하지만 계속 사는 거예요. 현대차는 이제 밸류 아시죠? 수출 자동차 아시죠? 그런 거 있고 알겠어. 물산, 뭐 기아차, 자동차, 금융 밸류 알겠어. 근데 그 뒤에 보면 이것저것 몇천억씩 짜잘하게 사요. 아까 말했던 21조 중에 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보통 살 때는 몰빵 사거든요. 근데 보면 얘들 10몇 조 사고 10조는 딴 걸 샀어. 골고루 산 거죠. 그 사이에서 밸류업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자꾸 외국인들이 이것저것 사요. 그러니까 자꾸 단타를 치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그 작년같이 막 팍 가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외국인이 사서 그 섹터에 힘을 주면 거기서 빅수급들이 그 종목 중에 찍어서 수배짜리 만들어가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수급도 가려다 말고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개인 수급 예탁금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아시겠죠. 근데 그게 바뀐다니까요. 주도적 나오기 때문에 AI 쪽으로 지금 확실히 확고하게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금리나 되면 바이오 쪽에도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몇 개월 쉬었지만 단타를 많이 치는 시장이었지만 주도주가 수배짜리 또 나온다 봅니다. 오늘 이것 좀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빌빌거리고 욕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그러지만 아까처럼 계단식 상승도 아니고 우리는 계단도 아니죠. 왔다 갔다 그냥 구덩인데 이렇게 빠졌으면 그 다음 올라가요. 올라서는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땠죠? 4월달 빠지고 5월달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괜찮은 상태에서 저는 수급만 안정되면 또 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반격이 또 온다. 자, 외국인의 빅피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21조나 샀다. 역대급이에요. 전자든 뭐든 골고루 사고 있지만 자, 밸류 효과 넓게 샀어요. 하지만 그게 서서히 초점이 맞춰진다 보고 자, 해외 투자했던 거 말씀드렸고 우리 선호하는 수급 대장주 수배 텐베거 제가 2년 3년 동안 여러 번 같이 했던 그런 종목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저랑 같이 보시자는 얘기죠. 돈을 이제 불러가는 과정입니다. 몰빵 치지 마세요. 몰빵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투심을 누르고 있다 뭐 하는 검토는 안 할 거라 봐요. 안 할 거라 보는데 그 결정되는 과정에 심리 영향 줄 수 있고 자, 6월 공매도도 야 공매도 안 돼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복현 원장이 지금 또 청와대랑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매도 하는 게 제가 세계 채권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요양거래 오픈시키는 거라든지 뭐 지금 당장 MSCI DM 편입은 안 되겠지만 어제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가 서서히 조금씩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좋아지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달에 삼성과 HLB 개별 이슈도 있었죠. 단순한 차트 보시면 몰라요. 우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월봉이 연봉이라 하더라도 이 추세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의 큰 흐름, 우리나라와 미국 장시의 차이, 그다음 우리나라가 약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실라나? 그림하고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얼굴을 공개를 안 해서 요 뒤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정 관리하는 거는 약간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평일날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연준 뿅망치는 없다. 금리나 경기가 연착륙되기 때문에 뿅망치 맞을 때마다 야 시장이 기대가 막 앞서 나갈 때마다 금리로 뿅망치 막 맞았잖아. 2022년에 8월 달에 또 작년에 4월 달 올해 그 작년에 9월 10월 올해 또 얼마 전에. 근데 앞으로 봤을 때는 뿅망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11월 정치에 연준과 바이든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마찬가지. 트럼프 되잖아요. 혹시 트럼프가 되면 다 바뀌어요. 이걸 바라겠습니까? 안 바래요. 연준도 안 바래, 중국도 안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의 정치 11월 대선까지 상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지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공약을 봐야 되고 조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싫어하는 건 뭐죠? 지금 뭐 태양광 올라온다고 전력 얘기하는데 그래 저는 그린 에너지 안 해요. 태양광 풀 안 합니다. 단기로 보는 거죠. 트럼프가 여전히 입김이 세요. 말도 되게 세게 하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얘가 되면 바이든이 가장 얘기했던 작년에 2차전지 편입하고 이렇게 차별해서 돈 줬던 거 있죠. IRA 법안. 이게 사실 그린 산업이거든요. 그다음 반도체 칩스법, 대중국 전략을 확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국은 바이든 약간 따라가고 있고 칩스법 못 바꿀 거예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잖아. AI 쪽에 싸워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 트럼프도. 그래서 칩스법은 반도체는 많이 못 건들 거라 보는데 IRA 이걸 건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을 잘 안 하는 거고 약하게 보는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연준이나 바이든은 여전히 미국 경기 강해, 겁먹지마, 괜찮아. 정신의 어떤 경기에 밑밥을 까는 거죠. 자, 그렇게 물가 소비가 분명히 꺾일 텐데 얼마 전에 바이든이 했는 거 있죠. 뭐 이민자를 줄이고 돈을 또 퍼주고 돈을 풀기 위해서 연착륙 만들고 금리를 확 안 낮추더라. 낮추면 그럴 수 있으니까 금리 조절을 하면서 이 좁은 이 골디락스 구간을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시는 다 안 가요. 근데 정시가 다 안 가서 사람들이 차별적인 겁난다, 안 좋다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고금리하에서 결국은 AI 쪽으로 차별적 상승합니다. 그것도 바이오 플러스에서 그거를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용인하는 거예요. 왜? 정시 올라가 지금 표시는 받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아니라 얘들은 정시가 70%니까요. 그 정시를 차별적 상승을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나쁘게 너무 대선돼서 바이든 딱 됐어. 11월 달에.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가 있다. 돈을 많이 풀었다. 너무 차별해서 얘만 올랐네. 그러면 그때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선까지만 보고 그 뒤에는 그때 분석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중 버블 메이킹, AI 버블 만들 수 있는데 5월달에 숫자로 엔비디아가 만들었고, 자, 비관론자들이 서서히 이제 강세론자, 긍정론자 바뀌는 흐름. 주위에도 그런 면 좀 보이거든요. 자, 엔비디아를 사고 싶은데 못 샀어. 너무 비싸. 근데 올라온 건 안 샀는데 6월 6일 날 주식 분할해서 $100 만들어준대. 한 100몇십 달러 되겠죠. 그런 대중들이 들어오면서 진짜 대중들이 버블을 만들고 아래 사서 이제 사실 아래 사는 빅수들 뭘 할 게 없어요. 안 좋을 때 사는 것도 기술이고 용기입니다. 기다렸던 그 끈끈한 투자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들고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키워가는 그 과정이 투자 과정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대중이 들어와서 야, 이 새끼들 빨리 넘기고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투자에 대한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대중 버블이 만들고 주식 안 하는 분이 들어오는지 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 보는 과정을 또 버블 메이커 만드는 것도 하반기 보는 또 어떤 맛이죠. 자, 엔비디아 얘기 드렸고 한국 반도체 뭐 이런 얘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은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이백홈 원장도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 겁내지 말자. 자, 그리고 제가 AI 반도체를 이렇게 뭐 스타일도 보고 스토리 보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 몇 년 전에 머스크 형이 팬덤을 끌었듯이 지금 전 세계 AI 쪽에 핵심 누구죠? 인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 대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어서 하지만 앞에서 제일 나가서 펀딩하고 성장해야 된다, 수직기업 쫓아내고 했던 오픈 AI의 대표 샘 알트만 40도 안 됐어요. 이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분들의 영상을 찾아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라 했죠? 우리나라 AI는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 성부사 박순재 회장 계시는 알테오젠 뭐 이런 분도 따로 보시면 큰 흐름은 이쪽이죠. 자, 종목 매매는 그냥 보세요. 그냥 사실 내가 나중에 이걸 빼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APR 요번에 이제 개별주 키웠죠. 혹시나 AI든 바이오 들고 있지만 수급주로 봤던 26만원부터 얘기드렸어요. 26만원부터 잘 올랐고 35만원대 절반 팔고 또 32만원 4만원대 제가 살 수 있어서 한번 또 매수도 얘기드렸습니다. 요사이 매수했던 거 치고 가죠. 잘 치고 가니까 어제 좋았고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가면 30한 7만원 8만원 사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거 팔 수도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에 변동성을 대비해서 YC는 익절했습니다. 14,700원 산 거를 17,000원 정도 10몇 프로 먹고 잘 팔았죠. 하니스는 중기로 잘 가져갔는데 작년 말부터 13만원 사갖고 왔던 거예요. 13만원짜리인데 19만원 주만 됐을 때 엔비디아 있는 분들은 엔비디아 있으니까 10% 정도 추가로 더 팔아라 이런 얘기도 드렸고, 어쨌든 하이니스는 절반 정도 한 60% 들고 엔비디아 같이 중기주로 AI 버블을 즐기고 있는 대표주입니다. 자, YC랑 같이 봤던 DI는 변동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000원 정도 평균 단가인데 18,700 정도 절반 정도 줄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신에 이구 산업을 샀죠. 매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구 산업은 제가 어제 얘기 다 드렸습니다. 6,680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제가 보는 소형주다 보니까 금요일날 사고 한번 더 올라가면 십몇 프로 먹고 팔 수 있으니까 뭐 재미삼아서 이렇게 등락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개별주 매매, 중기주 매매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좀 준비했는 거를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번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진짜 기준을 잡고 스토리 재밌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결론은 자, 미국은 주도주만 집중하세요. 11월까지 상방 보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위주로 홀딩하는 과정도 투자입니다. 사다 팔아 다 거 없어요. 자, 한국은 지금 외국인이 어떻다 단타치고 밸류 교란하고 개인들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주도적 확보하고 6월달에 금리나 모두가 생기기 때문에 AI든 바이오든 반도체 쪽에서 또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빅수급 텐베가 또 나올 거라 봅니다. 또 나올 거라 보고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또 볼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자, 주도주군과 개별주군, 우리 말하는 중기와 단기를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피드백 좀 주세요. 뭐 얘기를 물론 댓글도 잘 주시고 좋은데 이게 좋더라, 이게 나쁘더라 이런 피드백 주시면 제안은 트위터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도 되니까 그런 제가 피드백은 정말 소중히 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푹 쉬시고, 어제 미국 좋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또 월요일 좋을 거니까 우리 종목들 잘 봐주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10년 대계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잘 쉬시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